I really appreciate CG Wiki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create the Korean version of Joy of Vex. Thank you very much. TWA 후디니의 정석과 함께하는 Joy of Vex 한국어 과정에 오신 모든 랭글러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Joy of Vex 1일차 시작해볼 건데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CG 위키에서 볼 수 있는 Joy of Vex 이 시리즈는 영상물이 아니고 블로그 포스팅의 형태에 가깝습니다. 최대한 원작의 내용과 유사하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부가적인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볼게요. 이보다 앞선 영상으로 Joy of Vex 오리엔테이션을 올려두었는데요. 기왕이면 꼭 시청하고 오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의 당근이 강의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oy of Vex 강의는 1차별로 강의의 길이가 다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특정 펑션에 집중하는 날이 있고요. 특히 오늘 1일차 같은 경우에는 CG 위키님께서도 벡스의 이야기를 여는 날이기 때문에 많은 설명 없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해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한 단락 바로바로 짚고 넘어가다 보면 큰 맥락을 잡기가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1일차에서는 전체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지 Joy of Vex 같이 보면서 이야기 드리고 그 뒤에 한 단락 실습해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oy of Vex 들어오시면 우선 컨텐츠라고 쓰여있는 이 부분에서 오늘 배우게 될 큰 꼭지들을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이제 스크롤 내리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여기에 힙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적을 코드에 따라 어떻게 결과가 달라지는지 보기 위한 녀석입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실습을 시작함과 동시에 저랑 만들 예정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컬러라고 되어 있는 이 문단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벡터의 정보가 3개 정보로 들어가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실험을 해볼 예정이에요. 포지션의 정보, 위치 정보죠. 위치 정보가 3개 정보로 들어가면 어떻게 나올지, 노멀의 정보가 3개 정보로 들어가면 어떻게 나올지,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될 거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Attribute Components라는 걸 배우게 될 건데요. 제가 방금 벡터의 정보라고 말씀드렸죠. 벡터의 정보에는 3개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X, Y, Z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3개 정보라고 친다면 R, G, B 이런 식으로 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벡터의 정보랍니다. 이때 각각의 정보를 다루는 법에 대해 배우게 될 예정이에요. 약간 순서를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있는 Assigning to Components에서는 각각의 정보들 3개 R값, 위치 정보의 Y값 혹은 G값 이런 값들을 어떻게 입력해 주는지, 그리고 다른 정보에서 값을 어떻게 불러오는지 한번 다뤄볼 예정이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Basic Method. 자, 이 부분에서는 코드의 형태로 작업을 할 때 기본이 되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에요. 자, 또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은 후디니에 내장되어 있는 어트리뷰트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어트리뷰트 ptnum, 어트리뷰트 numpt와 같은 지오메트리가 만들어졌을 때 이미 가지고 있는 어트리뷰트들이 있습니다. 속성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내장되어 있어서 우리가 원할 때 꺼내서 불러 쓸 수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정보들을 불러서 쓰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이때 앞에서 배웠던 수학적 연산들을 시도해 볼 거예요. 근데 그 연산의 시도의 결과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예정이랍니다. 이때 해결책이 뭔지, 그리고 벡스에서의 규칙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는 채널에 대해서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어차피 랭글 안에서 계속해서 수식에 있는 숫자를 직접 바꿔주는 건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를 만들어두고 파라미터의 정보가 채널 펑션으로서 위로 불러 올라와지도록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 채널 펑션에 대해서 배울 예정이고요. 그 다음으로 펑션 다운 펑션을 처음 배울 건데 바로 사인 펑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수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끝이 날 것 같아요. 자, 이제 한 문단 한 문단 같이 살펴보면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웹페이지를 바로 켜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밝은 화면이 있지만 저는 미리 준비해둔 화면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미리 준비를 해둔 다른 색깔의 화면으로 보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여러분은 Joy of Vex 켜고 들으셔도 좋고 제 수업을 듣는 중간에는 그냥 제 화면 보고 쫓아오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같이 보면서 실습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한 본문을 읽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최대한 CG 위키님께서 제공해주신 내용을 충실하게 알려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하고 싶을 때 더 첨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을 때는 CG 위키님께서 말합니다 라는 표현을 쓸 거고요. 이제 제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TWA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CG 위키님께서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스위치 노드와 트랜스폼, 노말 등등의 내용이 담긴 휘 파일을 다운로드 링크에 걸어뒀습니다. 지금부터 배우게 될 코드들을 스위치 노드와 트랜스폼 노드의 값을 바꿔가면서 각각의 코드가 결과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밑단락입니다 이제. 자, 벡스를 사용할 때 그리고 일반적으로 후디니를 이용할 때 지오메트리의 속성을 볼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속성들을 보기 위해 뷰포트를 나누도록 할게요. 자, 씬뷰를 선택한 상태에서 단축키 Alt 오른쪽 가까로 그리고 Alt 8을 눌러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 세팅을 디폴트로 두세요. 후회하지 않을 거랍니다. 자, 이제 TWA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작업을 해볼 건데요. 조요벡스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이 파일을 다운받으셔도 되는데 사실 어렵지 않은 내용이어서 한번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 오브젝트 단위에서 지오메트리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지오메트리 만들어 주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드, 스피어, 픽, 헤드, 토미 이렇게 꺼내도록 할게요. 자, 그리드 그리고 스피어. 자, 스피어는 지금 프리미티브 타입을 프리미티브가 아니라 폴리곤으로 바꿔두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픽, 헤드 그리고 토미.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스위치로 묶어주도록 할게요. 드래그해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밑에는 트랜스폼 달아줄게요. 그리고 트랜스폼 밑에는 노말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치빗 랭글 달아줄 건데요. 자, 종종 어치빗 랭글이라고 하면 포인트 랭글과 프리미티브 랭글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부르는 경우도 있고 어치빗 랭글로 통합해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어치빗 랭글로 부르고 있는데요. 포인트 랭글이 뭔지 프리미티브 랭글이 뭔지 한번 꺼내볼게요. 포인트 랭글 꺼내보시면 그리고 프리미티브 랭글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랭글 보시면 파라미터에 어치빗 랭글이라고 쓰여있고 런오버가 포인트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프리미티브 랭글 한번 볼게요. 프리미티브 랭글 보시면 어치빗 랭글이라고 써있고 런오버가 프리미티브스로 되어 있습니다. 자, 런오버의 차이가 포인트 랭글과 프리미티브 랭글의 차이입니다. 자, 이 내용은 어치빗 랭글에서도 선택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포인트 랭글이 필요하다, 프리미티브 랭글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어치빗 랭글 꺼내신 다음에 런오버를 포인트로 선택하세요, 프리미티브로 선택하세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저는 설명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 건데요. 자, 그림과 다른 게 뭐가 있죠? 우선 배경색이 다르죠? 배경색도 한번 바꿔볼게요. 심뷰에서 D 누르시면 백그라운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백그라운드에서 다크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의 상황을 설명을 드리자면 스위치 노드의 플래그를 켰을 때 그리드가 먼저 보이고 있고요. 이곳에는 실선으로 나타나 있고 여기는 점선들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셀렉트 인풋의 값을 바꿔주면 스피어를 볼 수도 있을 거고요. 픽 헤드도 볼 수 있을 거고 토미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스위치 노드의 플래그를 켠 상태에서 셀렉트 인풋 값을 바꿔볼게요. 1번으로 바꾸니까 실선으로 바뀌면서 스피어가 나오고 픽 헤드, 토미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조요벡스에서 제공해준 파일에는 없는 내용인데 개인적으로 미리 한번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add 꺼내주시고요. 자, 포인트 생성해 줄게요. 이 부분을 체크박스를 클릭해 주면 포인트가 생성이 됩니다. 슬래그 켜서 한번 결과를 볼 건데요. 자, 여기에 점이 하나 보이시죠? 자, 포인트 넘버는 0번인 점이 하나 생성이 된 거예요. 자, 포인트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포인트 사이즈를 저는 한 15 정도로 키워주도록 할게요. 포인트 잘 보이시죠? 자, 그리고 add 노드 또 하나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자, x 값을 1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1,0,0에 포인트가 생성됐죠. 자, add 하나 더 꺼내주고요. 이번에는 포인트 생성해주시고 y 값에 1을 넣어줄게요. 결과를 보시면 0,1,0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만들어줄게요. add 여기에 0,0,1 입력하도록 할게요. 결과 보면요 0,0,1에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머지로 묶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은 포인트가 4개가 있는 이걸 지오메트리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점 4개로 구성되어 있는 무언가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만든 이유는요, 앞으로 진행하게 될 내용은 예를 들어서 어치빗 랭글에서 런오버가 포인트로 진행이 될 때 이러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모든 포인트에 대하여 아래의 코드를 수행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포인트가 너무 많다 보면 어떻게 적용이 돼서 각각의 값이 나오는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의 수가 작은 이런 녀석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겁니다. 이 녀석으로 어치비트 랭글의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해가 되었다 싶을 때 이쪽에서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이 밑에 내용은 인터페이스를 수정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CG 위키님이 말합니다. 자, 벡스로 제일 먼저 쉽게 해볼 수 있는 게 있다면 어치비트 값에 따라 지오메트리의 색을 입혀보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코드를 어치비트 랭글 코드 입력란에 써보시고 그 결과를 확인해보세요. 코드를 닫힌 다음에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엔터, 맥을 이용 중이라면 커맨드 엔터를 치시면 변화가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TWA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을 한번 직접 입력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쪽에 먼저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실험을 해보고 이해가 됐다 싶을 때 이쪽으로 넘어올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먼저 이 내용을 여기서 해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을 할 때는 여기서 해볼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있는 정보에는 노말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코드를 입력해도 별 차이가 안 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노말이라는 걸 달아줬기 때문에 이 코드를 입력했을 때 차이가 있을 예정이랍니다. 자,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우선은 어치비트 랭글 꺼내줄게요. 어치비트 랭글 꺼내주고요. 첫 번째 인풋에 연결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치비트 랭글에 플래그를 켜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내용을 여기에 입력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입력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상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말로 풀어서 설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미리 한번 말을 해볼게요. 어치비트 랭글에서 런오버가 포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든 점에 대해서 어치비트 CD는 어치비트 P와 같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입력하기 전에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해볼게요. 지오메트리 스프레드를 볼 건데 이 값이 입력이 된다면 아직은 없는 어치비트 CD가 생성이 먼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CD라는 정보가 생성이 될 거고요. 이곳은 X, Y, G에 대한 정보가 입력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CD에 대한 정보는 색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R, G, B로서도 표현이 될 거예요. 자, 이 값이 입력이 된다면 여기서 만들어진 CD 값은 어떻게 될까요? 0번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0,0,0이기 때문에 동일한 0, 0, 0이 생성될 겁니다. 자, 1번 포인트는 어떻게 될까요? CD 값은 포지션의 정보가 같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 0, 0이 될 거예요. 2번도 마찬가지겠죠. 0, 1, 0, 3번 점도 0, 0, 1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색에 대한 정보 CD는 X, Y, G로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R, G, B로 표현이 되는데요. 자, 0, 0, 0의 RGB 값이라면 검정색이겠죠. 자, 1, 0, 0이라면 빨간색의 값이겠죠. 마찬가지로 0, 1, 0이라면 녹색의 값이 될 거고 0, 0,1이라면 파란색의 값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만들어뒀던 이 녀석은 검정색이 될 거고요. 이 녀석은 빨간색, 이 녀석은 녹색, 이 녀석은 파란색이 될 예정이랍니다. 자, 한번 이곳에 이 코드를 넣어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볼게요. 자, 기왕이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결과를 미리 떠올리는 게 좋습니다. 연습에 정말 중요해요. 자, 한번 써볼게요. 자, attribute CD는 attribute P 이걸 어떻게 읽었죠?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attribute CD는 attribute P가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결과 볼게요. 자, 우리가 예측했던 결과가 나왔죠. 이 녀석은 빨간색 점이 됐고요. 녹색, 파란색, 검정색 점이 되었어요. 자, 좋습니다. 이 내용을 이쪽에서도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자, 이쪽 attribute 랭글 선택해 주시면 이곳에 아무런 입력도 되어 있지 않죠. 우선은 attribute 랭글에 플래그를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스위치에서 0번이기 때문에 그리드를 읽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코드를 입력해 볼게요. attribute CD는 attribute P. 자,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이해가 가시나요? 왜 이 부분이 빨간색일까요? 그리고 왜 이 부분이 파란색일까요? 이 부분은 왜 검정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을까요? 자, 녹색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는데 녹색에 대한 정보가 없는 이유는 뭘까요? 자, 녹색이 안 보이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는 자, 우선 노말에 대해서 바이패스 잠깐 눌러둘게요. 자, 보시면 포지션에 대한 정보와 CD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녹색의 정보가 될 Y값이 모두 0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녹색에 대한 정보를 보여줄 녀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녹색으로 표현이 된 녀석이 없는 거랍니다. 자, 그렇다면 스위치에서 스피어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자, 아까와
다른 느낌이죠. 보시면 이곳은 빨간색이 있고 이곳은 아까 봤던 마젠타의 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젠타 색이 있고 이 위에 녹색에 대한 정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부터 녹색에 대한 정보도 입력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부분 이해가시나요? 자, 마찬가지로 스위치에서 다른 것들도 한번 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자, 픽 헤드에도 위치에 따른 색깔의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토미를 선택하면 안 돼요. 토미에 전반적으로 녹색의 느낌이 많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0 이상의 모든 정보가 있기 때문에 발가락 쪽에서만 녹색이 빠진 느낌이 들고 나머지는 다 녹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볼 건데요. 이제 노말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조금 전에 노말에 대해서 바이패스 버튼 눌러서 노말의 정보를 제한을 했었는데 지금은 토미에 대한 정보가 스위치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토미는 이미 노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치블 랭글상에 노말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드로 한번 볼 건데요. 그리드를 켜준다면 자, 노말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패스 다시 열어줘서 노말에 대한 정보가 생기도록 해줄게요. 자, 지금은 노말에 대한 정보가 나왔으면 했는데 나오지 않았죠. 그 이유는 여기서 vertices를 포인트로 바꿔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처음에는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우선은 vertices 말고 포인트로 보도록 할게요. 자, 포인트로 본다면 노말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CMV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 노말을 눌러서 노말이 어느 방향으로 생성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 볼게요. 자, 노말이 위쪽을 향해서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오메트리 스페이스를 보시면 노말의 값이 0, 1, 0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어치뷰트 랭글에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면 이 그리드는 어떤 색으로 바뀔까요? 자, 모든 점에 대해서 0, 1, 0을 바라보고 있고 CD가 생성될 거고 RGB 값이 그래프로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노말의 값이 모두 들어오기 때문에 0, 1, 0이 돼서 녹색으로 표현될 거랍니다. 자, 한번 볼게요. 어치블 랭글에서 이 부분을 노말로 바꿔주고요. 그 결과를 플래그를 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색으로 표현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다른 녀석들도 한번 봐볼게요. 스위치에서 구도 한번 볼게요. 좋습니다. 픽 헤드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네요. 토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노말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CG 위키님께서 말합니다. Attribute Components, Attribute 구성물에 대하여. 자, Attribute CD는 색을 뜻합니다. RGB 3개의 값을 가진 벡터의 정보이죠. 마찬가지로 Attribute P, Attribute N도 3개의 플롯 값을 가진 벡터입니다. 따라서 Attribute CD, Attribute P, Attribute N은 모두 같은 벡터의 정보이므로 각각의 값을 다른 속성에 보내주거나 받아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개의 값 중 특정 값만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Attribute P의 첫 번째 값인 X를 활용하고 싶다면 Attribute P.X와 같은 형태로 쓰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TWA입니다. 자, 방금 들으신 것처럼 Attribute P라는 벡터의 정보가 있다면 X, Y, G의 값을 가지고 있겠죠. 이 중에 X 값만 이용하고 싶다면 Attribute P.X 이렇게 활용하면 됩니다. 자, 만약에 Attribute P.Y라고 하면 이 정보를 불러오는 거죠. 그리고 Attribute P.G라면 어떨까요? 여기에 있는 정보를 불러오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겠죠. Attribute CD.X라고 쓰면 CD라고 만들어진 색깔의 정보의 첫 번째 정보를 불러오게 될 겁니다. 자, 근데 CD는 또 부르는 명칭이 좀 다를 수 있겠죠. 왜냐하면 RGB로 부르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Attribute CD.R, Attribute CD.G 혹은 B 이렇게도 입력이 가능하겠죠. 자, 계속 이어서 설명해 볼게요. CG 위키님이 이어서 말하십니다. 자, Attribute N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벡터의 정보이기 때문에 X, Y, G 값을 닷을 활용해서 부를 수 있습니다. 자, 벡스에서 편의를 제공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만약 벡터로 이미 정해진 어트리뷰트에 플롯의 정보인 0.2와 같은 값을 넣어준다면 벡스는 자연스럽게 0.2라는 값을 0.2, 0.2, 0.2로 변환해 입력해줍니다. 꽤 편리한 기능이에요. 자, 이제 TWA입니다. 자, 한번
닷을 찍어서 특정 정보 부르는 거 해볼게요. 자, 우선은 이쪽에서 한번 작업을 해볼 건데 너무 당연하다 생각해서 말을 안 드릴까 했는데 높아심에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예를 들어서 색깔에서 RGB 값이 있다고 했을 때요, 뭐 0.7, 0.2, 0.2 이런 식으로 있다면 어떤 느낌의 색깔이 나올까요? 자, 빨간색이 도드라진 어떤 색이겠죠. 자, 만약에 RGB 값이 0.5, 0.5, 0.5라면 어떤 색이 나올까요? 자, 회색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자, RGB 값이 동일하다면 무채색의 톤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RGB가 뭐 예를 들어서 0.8, 0.8, 0.8 이렇게 되어 있다면 1에 가까운 굉장히 밝은 회색일 거고요. 0.1, 0.1, 0.1이라면 검정색에 가까운 회색이 나오고요. 자, 이 부분은 알아두셔야 돼요.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어차피 랭글 지우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밑에 알아보기 쉽게 새로운 예시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add 2개 꺼내서 선으로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체크박스 열어서 0,0,0에 포인트가 생성되게 만들어 줬고요. add 하나 더 꺼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1,0,0에 나타나도록 할게요. 자, 결과 보시면 1,0,0에 만들어졌죠. 머지로 묶어주겠습니다. 머지로 묶어주면 0번 포인트와 1번 포인트가 생성된 걸 볼 수 있고요. 이 밑에 add를 하나 더 달아주시면 여기에서 폴리곤 누르시고 바이그룹 눌러서 선으로 변환시켜 줄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리샘플 노드를 달아줄 건데, 자, 리샘플 노드를 보시면 여기 길이라고 써있고 0.1이라고 되어 있죠. 자, 원래는 0에서 1까지 두 개의 포인트로 이루어진 선이 만들어졌는데 리샘플 노드를 연결해주면 여기에 있는 0.1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포인트들을 쪼개줄 예정이에요. 한번 연결해볼게요. 자, 포인트들이 늘어난 게 보이시죠? 이 간격은 모두 0.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0, 0.1, 0.2, 0.3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add 노드 하나 달아줄게요. add 노드 달아줘서 이번에는 자, 포인트에 보시면 자, 포인트만 남기고 지오메트리를 지우겠다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주면 선이 사라지고 점만 남은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점들을 활용해서 어치빌 랭글을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이 밑에 어치빌 랭글 달아줄게요.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쫓아오셔야 합니다. 자, 우선은 런오버를 포인트로 둔 상태에서 어트리뷰트 cd는 0.5라고 입력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 0.5라는 값을 뭐 0.1로도 바꿔볼 거고요. 0.9로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cd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어트리뷰트 cd는 0.1부터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 색깔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세요. 자, 어두워졌죠? 어두운 회색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0.5로 바꿔볼게요. 자, 지금이 0.5 상태고요. 1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조금 더 밝아진 게 보이시죠? 자, 숫자 하나가 벡터의 정보인 색깔의 정보에 들어갔더니 1, 1, 1로 동일한 값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자, 0.7로 바꿔볼게요. 조금 어두워질 겁니다. 여기가 조금 어두워질 거예요. 티가 많이 나진 않지만 조금 어두워졌고요. 여기에 0.7, 0.7, 0.7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벡터의 정보에 단일한 플롯 정보 하나가 들어가면 동일한 값으로 된 벡터로 변환이 된다는 사실이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서 보여줬던 이런 닷프로덕트 상태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뭘 쓸 거냐면요, attribute p.x를 입력해 볼 거예요. 자,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러분은 상상이 가시나요? 자, 지금 제가 슬래시 쳐서 노랗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 코드를 바이패스 해달라는 뜻입니다. 이 코드는 넘어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상태인 거랑 같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코드가 쓰여있다면 여기는 어떤 값이 나와야 될까요? 자, 우선은 이 내용을 우리가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어치빌 랭글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cd 값은 포지션 x의 값이다 라는 뜻인데, 자, 0번 포인트에 대해서 cd 값은 0.0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p.x 단일한 숫자 하나를 불러왔기 때문에 여기도 0.0, 0.0 이렇게 될 거예요. 자, 1번 포인트에 대해서도 자, 0.1을 불러오겠죠. 그러면 0.1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0.1, 0.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6번 포인트 볼게요. 0.6, 0.6, 0.6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얘는 어둡고 얘는 밝겠죠. 왜냐하면 얘는 0.0인 값일 거고 얘는 1인 값일 거예요. 얘는 0.7인 값일 거고 얘는 0.4인 값일 거예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제 이 코드의 결과가 여기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볼게요. 자, 지금 제가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있는데 첫날이라 그래요.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자,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라데이션이 되고 있는 게 느껴지시나요? 여기는 까만색이고 점점 밝아지고 있죠. 자, 만약에 더 멀리까지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를 2로 한번 바꿔줄게요. 자, 보시면 이곳은 1,1,1의 정보이기 때문에 흰색으로 보일 텐데요. 여기는 2,2,2이기 때문에 더 밝은 흰색으로 보이고 있는 게 느껴지나요? 자, 좋습니다. 이제 이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또 해볼게요. 자, 어치비트 랭크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곳에 녹색이 보이는 이유는 노말의 결과로서 0,1,0이 CD 값이 됐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이런 값이라든지 이런 값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 거예요. 지금은 이 값을 표현해보는 게 훨씬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리드와 스피어는 굉장히 표어한 상태의 지오메트리인데 픽헤드와 토미 같은 경우에는 자, 텍스처가 들어있다든지 쉐이더가 들어있어서 조금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쉐이더 꺼줄 거고요. 그러면 자, 이제 색깔이 없는 상태죠. 그리고 토미를 보시면 지금 색깔이 있는데 텍스처 빼주셔서 색깔이 없는 상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치비트 랭글에서 이곳에 p.x를 입력을 해볼 거예요. 자, 만약에 이렇게 입력이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토미가 좀 작기 때문에 픽헤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코드가 입력이 된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저는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곳에서 x를 기준으로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죠. 자, 이렇게 나뉘어져서 이쪽은 검정색이 될 거고요. 그라데이션이 발생하다가 어느 시점 이후로는 하얗게 보일 거예요. 자, 한번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래시 지우도록 할게요. 바깥을 클릭해서 결과를 볼게요. 자, 플래그 켜줄게요. 자, 예상했던 대로 이쪽은 그라데이션이 되면서 밝아지고 있고요. 이쪽은 어둡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이 점이라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여기가 축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한다면 뭐 마이너스 2.1, 2, 0.5라고 할게요. 이때 어치비트 p.x인 이 값을 불러오게 되겠죠. 그러면 어치비트 cd는 마이너스 2.1과 동일하겠죠. 그러면 그 cd의 값은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1이기 때문에 무채색으로서 0보다 작죠. 검정색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얘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이 포인트의 포지션 값이 뭐 3, 마이너스 1, 뭐 0이라고 했을 때 이 값이 p.x죠. 이 값이 cd에 들어간다면 어치비트 cd는 곧 3이기 때문에 3,3,3이어서 밝은 흰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토미에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스위치에서 셀렉트 인풋 값을 바꿔볼게요. 자, 비슷한 결과가 나왔죠. 이쪽은 어둡고 이쪽은 밝습니다. 자, 그리드로 한번 봐볼게요. 자, 기준이 생겼고 이쪽은 밝고 이쪽은 어둡습니다. 자, 앞서 어떤 내용이 나올 거냐면요, 만약에 여기에 값이 더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미리 상상을 해보시고요. 결과 한번 볼게요. 자, 뭔가 차이가 있죠. 여기가 5로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차이가 있죠. 자, 이 부분 조금 이따가 다루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G 위키님께서 말하십니다. 자, 기본적인 수학들 벡스는 C 언어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수학적 계산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스위치에서 그리드를 선택하고 어치비트 랭글에는 어치비트 cd는 어치비트 p.x라고 입력했다면 한쪽에 있는 녀석들이 모두 검정색인 걸 확인할 수 있답니다. 이 부분은 지오메트리 스프레시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한쪽이 검정색으로 나오는 이유는 어치비트 p.x의 값이 센터로 갈수록 0에 가까워질 것이고
X축의 반대 방향에 있는 부분은 음의 값이기 때문에 색으로는 검정색이 나타나는 거랍니다. 검정색이 표현되는 지점을 바꿔주고 싶다면 어트리뷰트 CD는 어트리뷰트 P.X 뒤에 오프셋 값을 추가적으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 방법으로는 더하기도 있을 거고요. 빼기 혹은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수학식을 이용할 수 있답니다. 자, 밑에 주어진 코드를 입력해보면서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TWA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이곳에 입력을 해볼 거고 이 내용을 여기에 입력해 볼 거예요. 자, 우선은 감각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구나 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자, 뒤에 더하기 3 써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보세요. 자, 아까 기준이 되었던 이 선의 위치가 이만큼 당겨진 게 보이시죠? 자, 그렇다면 이곳에 마이너스 6이 쓰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예상을 해보자면 아마도 이곳이 기준이었는데 이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왜냐하면 좀 전에 플러스일 때는 이쪽으로 이동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쪽에 선이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넘어설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볼게요. 결과를. 자, 보시면 제 생각엔 넘어서서 그렇습니다. 그리드의 사이즈를 좀 더 키워볼게요. 20, 20. 자, 이쪽으로 기준이 옮겨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아까 만들어놨던 이 포인트들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점의 시작이 0,0,0에서 시작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2에서 시작하도록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0,0에서 2,0,0,0까지 점이 만들어질 거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클릭해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자, 어두운 포인트들이 이렇게 있다가 그라데이션이 돼서 밝아지고 있고, 자, 1을 넘어서서 1보다 더 밝은 흰색이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결과는 여기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자, 이곳에 플러스 1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결과를 보기 전에 어트리뷰트 CD는 자, 이 내용을 미리 예측을 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0번 포인트에 대해서는 어트리뷰트 P.X를 불러올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0일 텐데 여기에 1이 더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변하게 될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겠죠. 자, 8번 포인트를 가정해서 이 결과를 한번 본다면 자, 어트리뷰트 P.X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2가 불러질 건데 거기에 플러스 1이 돼서 마이너스 0.2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2. 자, 지금까지의 내용은 결과적으로는 아직도 검정색이 보이겠죠. 자, 그렇다면 15번 포인트 이 값에다가 이 결과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15번 포인트라면 마이너스 0.5에 1이 더해져서 0.5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0.5, 0.5, 0.5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올 텐데요. 자, 원래였다면 더하기 1이 없는 상태였다면 이 결과는 음수의 값으로서 색깔은 검정색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1이 더해졌기 때문에 더 일찍부터 색깔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의 위치가 될 텐데 0을 기준으로 원래는 검정색의 구간이었죠. 근데 1이 더해졌기 때문에 이 녀석은 회색을 나타내고 있을 거예요. 그 얘기는 이 기준이 앞으로 당겨졌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이해가 가시나요? 자, 한번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슬래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해볼게요. 자, 아까는 여기에 기준이 있었는데 당겨진 게 보이시죠? 1만큼 당겨진 거예요. 자, 이 값을 한번 0.5로 바꿔볼게요. 자, 0.5만큼 기준이 당겨졌죠. 자, 이제 마이너스를 한번 붙여볼게요. 그러면 기준이 미뤄지겠죠. 자, 이쪽에 기준이 생성된 걸 볼 수 있고요. 1.5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쯤에 기준이 생길 거예요. 자, 이걸 이해하셨다는 가정하에 이쪽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별 랭글에 6이 써 있고요. 6만큼 미뤄진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곳에 플러스 2를 한다면 0보다 2만큼 먼저 색깔이 하얘지기 시작할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자, 이번에는 여기에 주어진 이런 식을 한번 입력을 해볼 건데요.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6을 써준다면 자, 이쪽을 기준으로 검정색과 흰색으로 나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값에 곱하기 0.3을 해볼게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이 마이너스 6이라는 건 기준이 되는 위치가 됐고요. 자, 색깔의 진한 정도가 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해가 갈까요, 이 부분이? 자, 여러분 꼭 머릿속으로 상상해보시고 잘 이해가 안 간다면 더 적은 포인트로 되어 있는 각각의 포인트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는 곳에 와서 직접 한번 해보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자,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가야 될 길이 멉니다. CG 위키님이 말합니다. Assigning to components. 자, X, Y, Z 값 다루기. 앞서 우리는 어치뷰 CD의 값을 입력하고 다른 정보에서 값을 불러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좀 전에 했던 방법으로는 벡터 값에 플롯 값을 입력해줘서 동일한 값 3개로 된 벡터가 만들어졌었죠. 이번엔 어치뷰 CD가 가질 수 있는 3개의 플롯 값 X, Y, Z에 특정 값을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랍니다. 어치뷰 CD는 X, Y, Z의 정보가 RGB로서 역할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RGB 값을 가질 수 있게 그런 방법을 이야기해볼게요. 아래의 코드를 입력해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지금부터는 TWA입니다. 자, 이 내용 어려운 내용 아니거든요. 한번 직접 이 코드 입력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드로 만든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구간에서 이곳에 있는 코드를 한번 입력을 같이 해볼게요. attribute cd.x는 자, attribute cd.x는 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cd라는 attribute에 x 값의 특정 값을 입력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한번 입력해볼게요. attribute p.x -3 자, 띄어쓰기 하고 곱하기 1.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어떤 문맥인지 알겠지만 약간 샤이합니다. 부끄러워요. 괄호를 안 써주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괄호를 저는 써주는 걸 개인적으로 더 선호해요. 그게 보기 더 편할 때도 있고요. 자, 이렇게 입력했을 때 결과를 먼저 한번 볼게요. cd.x라는 건 cd.r과도 같을 것이고 빨간색에 대한 정보겠죠. 결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변화가 발생했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코드도 한번 써볼게요. attribute cd.y는 attribute p.g 더하기 2. 자, 여기서 큰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cd.y에 자, 제가 잘못 썼죠. g라고 써야 됩니다. cd.y에 attribute p.g의 값이 들어왔어요. y의 자리에 위치 정보의 세 번째 값 g 값이 들어온 겁니다. 자, 뭔가 크로스 됐다는 걸 이해하셨나요? 자, 이 결과도 한번 볼게요. 자, 새로운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attribute cd.g에 대해서도 한번 써볼게요. attribute p.y. 자, 결과를 한번 볼 건데요. 지금 이 그리드 상에서는 attribute p.y가 0이죠. 그렇기 때문에 색깔의 세 번째 값 이곳에 모두 0이 들어올 거예요. 자,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0이 들어오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고 있는 이 결과와 다른 이유는 그리드의 위치가 아마 달라서 그럴 것 같아요. 트랜스폼 노드에서 이 녀석의 위치를 한번 살짝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트랜슬레이트에서 움직여볼게요. 자, 뭔가 느낌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높이 값이 바뀐다면 자, 높이 값이 G의 내용으로 들어갔었죠. 자, CD의 G의 내용은 RGB로서 파란색이 추가가 될 거예요. 자, 한번 높이를 옮겨볼게요. 높이를 옮겼더니 색깔이 바뀌고 있죠. 파란색의 정보가 세지니까 자, 많이 올라오니까 완전 파란색이 뒤덮인 느낌이 되고요. 자, 이 정도 되면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 모양이 다른 건 자, 이 식의 결과로서 이 기준의 위치가 삐뚤게 돌아가 있는 게 아니고요. 로테이션이 된 겁니다. 자, 로테이션 값도 한번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왜 이렇게 안 나오지 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아마도 이런 느낌일 거예요. 자, 높이를 좀 낮춰볼까요? 자, 어떤가요? 비슷한가요? 자, 좋습니다. 트랜스폼 값에 대해서 바이패스에서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자, 방금은 제가 코드를 먼저 적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셨나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신다면 자, 포인트가 적은 곳에 오셔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직접 실험을 해보셔야 돼요. 자, 실험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 애드 하나 꺼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플래그 켜주겠습니다. 지금은 포인트가 생성이 되지 않아서 안 나오는 거고요. 자, 포인트가 나왔죠. 포인트 사이즈 좀 더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35로 바꿀게요. 어치뷰트 랭글 달아줄 건데요. 어치뷰트 랭글에 CD라고 써주고 세미콜론으로 닫아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곳에 CD라는 어트리뷰트이 생성이 될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CD라는 값이 생성이 되었고
색깔에 대한 정보가 111로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11로 둘 이유가 없으니까요. 는 0으로 일단 써둘게요. 자, 검정색으로 표시가 된 걸 볼 수 있고, 얘가 0.5가 된다면 회색이 되겠죠. 자,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식을 한번 입력을 해볼 건데, 기준이 될 0,0,0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숫자들을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6, 1, 여기는 3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코드가 입력됐을 때 어떤 수치가 들어갈지 그걸 예측해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p.x -3. 자, 괄호 써줄게요. 저는 조금 이 부분에서 샤이합니다. 1.5로 할게요. 곱하기 1.5. 자, 만약에 이렇게 쓰여 있다면 cd의 값에 어떤 값이 들어갔을까요? cd가 생성이 될 거고요. 6이라는 값이 이곳에 들어와서 6 -3은 3 곱하기 1.5가 되니까 4.5가 되겠죠. 여기는 4.5가 될 거예요. 자, 계속 값을 입력해 볼게요. 자, attribute cd.y는 attribute p.g 더하기 2. 자, 제가 또 잘못 썼네요. g로 바꿀게요. 자, c.y가 cd의 값이 생겼고 x, y, g가 있을 텐데 p.g를 불러오겠죠. 3을 불러옵니다. 3 불러와서 더하기 2니까 5가 될 거예요. 이 부분 이해가시나요? 자, y에서 y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y의 값에 다른 정보의 g 값도 불러올 수 있는 거고 x 값도 불러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줄 한번 써볼게요. 자, attribute cd.g는 attribute p.y. 자, 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attribute p.y는 1이죠. cd의 값이 있을 거고 x, y, g 중에 g에 대해서 p.y를 불러오기 때문에 1이 될 거랍니다. 자, 아까 여기에서는 6 넣어서 4.5가 될 거고요. 여기는 g의 값을 불러와서 2가 더해지고 5가 될 겁니다. 자, 이 결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예상했던 4.5, 5, 1이라는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만약에 우리는 지금 사실 어트리뷰트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는데요. 자, 만약에 벡터 어트리뷰트 k라는 게 있고 여기에 k를 써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k라는 어트리뷰트이 만들어졌고 k의 x값, k의 y값, k의 g값의 위치에 따른 우리가 원하는 값을 만들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더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타입캐스팅이 필요가 없는 색깔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랍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부분 CG 위키님이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attribute P, attribute N, attribute CD를 활용해 보았는데요. 후디니를 이미 좀 다뤄오신 분들이라면 각각의 포인트가 포인트 넘버로서 고유한 아이디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랍니다.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 맨 왼쪽을 보시면 포인트 0, 포인트 1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기에 있는 숫자 0, 1과 같은 포인트 넘버도 이용이 가능한데요. 바로 attribute pt 넘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 아래 코드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 코드 한번 바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TWA입니다. 자, 우선은 자, 여기 기준으로 attribute 랭크를 새로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자, attribute 랭크를 꺼내주시고요.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노말도 바이패스로 꺼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attribute cd는 attribute pt num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보시면 딱히 특별할 게 없죠. 흰색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 끝을 잘 보시면 끝에만 살짝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끝에만 살짝 어두운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다 흰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포인트가 너무 크니까 한 15로 줄여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attribute 랭글에 attribute cd는 attribute pt num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결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맨 앞에 있었던 점은 검정색이 됐고요. 자, 검정색이 됐고 여기는 흰색이 됐고 점점 더 밝아지는 중입니다. 자, 한번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 보면서 어떤 내용이 어떻게 입력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0번 포인트에서는 0번 포인트에 대한 pt num, 포인트 넘버죠. 0입니다. 그 값이 cd의 값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0이라는 숫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 단일한 숫자죠. 그러면 0,0,0으로서 입력이 될 거랍니다. 그래서 0,0,0이 입력됐기 때문에 검정색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만약에
5번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5번이라면 어치뷰 PT 넘 포인트 넘버의 숫자는 5가 될 거고요. 어치뷰 CD에 5가 들어가면 5,5,5가 되겠죠. 그 값이 이렇게 입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총 40개의 포인트가 있는 40번째 포인트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이해가 가셨을까요? 자, 이걸 이해하셨다고 가정하고 다시 한번 이쪽의 내용을 볼게요. 자, 포인트 넘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곳에 0, 1, 2, 3과 같은 숫자가 써있다면 각각의 어치뷰 CD에 대한 값은 0,0,0, 1,1, 2,2,2. 자, 99번은 99,99,99가 되겠죠? 자,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근데 이 결과가 그렇게 흥미로운 결과는 아니죠? 이제 다시 CG위키님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G위키님이 말합니다. 자, 시각적으로 그렇게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난 건 아닐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0번 포인트만 어치뷰 PT넘이 0이기 때문에 검정의 결과가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1 이상의 값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주 밝은 흰색으로 묘사가 될 뿐 지금의 결과는 그럴싸한 무언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그럴싸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어치뷰 PT넘과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될 녀석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어치뷰 넘PT입니다. 빌트인 어치뷰로서 내장된 속성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PT는 현재 지오메트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포인트의 수를 나타냅니다. 만약에 정육면체의 박스라면 8개의 포인트가 있겠죠. 이 경우 어치뷰 넘PT의 값은 8이 됩니다. 어치뷰 넘PT와 어치뷰 PT넘을 활용해서 첫 번째 점의 색은 0,0,0으로 검정색, 마지막 점은 1,1,1로 흰색이 되도록 만들어 볼 건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포인트 넘버를 총 포인트 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아래의 코드를 입력해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TW입니다. 자, 바로 한번 코드의 값을 입력해 볼게요. 자, 보시면 어치뷰 CD는 어치뷰 PT 넘 나누기 어치뷰 넘 PT가 될 거예요. 자, 바깥에 클릭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볼게요. 자, 뭔가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후디니에는 디폴트 라이트이 있어서 이렇게 어두운 공간 안에도 조명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 X, Disable Lighting을 클릭해주면 빛이 없는 상황에서의 색을 온전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라데이션이 생겼나요? 아니죠. 검정색 결과만 나왔어요. 자, 그리고 지오메트리 스프레드शी트 보시면 0번부터 99번까지의 모든 결과가 0,0,0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의 내용에서 포인트가 0에서 포인트가 99까지 갈 때 0부터 1까지 숫자가 그라데이션 되길 바랬는데 그렇지 않았죠. 자,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황을 좀 파악하고 우리가 뭘 원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의 결과는 이해를 하셨죠? PT넘이 CD에 들어갔기 때문에 0에서는 검정색, 1 이상부터는 밝은 흰색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뒤에 나누기 어치뷰 넘PT를 써주도록 할게요. 자,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모두 검정색이 되었죠. 자, 우리가 예측하고 원했던 결과를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요. 자, 점의 개수를 줄여서 우리가 원했던 결과를 한번 제가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포인트가 8개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자, 0번 포인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 될 겁니다. 그러면 0번 포인트에 대해서 어치뷰 CD의 값은 PT넘이 0이 될 거고요. 넘PT는 전체 8개죠. 8이 돼서 CD의 값이 0이 되길 바랬어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0 미국 달러에 대한 18%의 팁은 총 0 미국 달러입니다. 다른 퍼센트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시리아 들어가. 이제 안녕. 고마워. 자, 계속해서 말을 해볼게요. 어치뷰 CD에 대해서 1번 포인트 같은 경우엔 PT넘의 값이 1이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치뷰 CD의 값은 8분의 1이 될 거고 8분의 2, 8분의 3, 8분의 4 이런 식으로 돼서 점점 값이 그라데이션 되는 걸 기대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0으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죠. 자,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CG위키님이 말합니다. 자, 어떤가요? 기대했던 스무스하게 검정에서 흰색으로 점점 바뀌는 결과가 나왔나요? 아닐 거랍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는 백스가 받아들이는 숫자에 대한 개념 때문이랍니다. 1개, 2개, 5명 이와 같은 숫자는 정수로서 소수점을 가지지 않는 인티저의 수라고 부릅니다. 자, 1.5, 2.8, 3.14와 같은 소수점을 가지는 수는 플롯의 수라고 부릅니다.
자, 이 부분은 최초 입문강의 3강 파트 4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인티저를 인티저로 나누면 그 값은 인티저가 나옵니다. 먼저 쓰인 코드가 결과의 우선권을 가져서 그래요. 그래서 0에서 1 사이의 소수점으로 된 결과를 얻고자 했던 어치뷰 CD는 어치뷰 PT 넘 나누기 어치뷰 넘 PT, 이 식에서 소수점의 값이 나오지 않고 정수의 값 0이나 1만 나온 거랍니다. 상상은 좋았으나 이렇게 코드를 쓰는 건 결국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만약 먼저 쓰이는 값이 자, 이런 경우에 먼저 쓰이는 값인 어치뷰 PT 넘만 플롯의 값으로 변환시켜준다면 우리는 플롯 나누기 인티저로서 플롯의 값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용되는 게 바로 타입캐스팅입니다. 괄호로 변환하고자 하는 속성이나 변수를 감싸주고요. 그 앞에 이 값의 종류가 무엇인지 써주면 됩니다. 인티저를 괄호로 감싸주고요. 그 앞에 플롯을 써주면 플롯으로서 이제부터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보시면 어치뷰 CD는 플롯 괄호 열고 어치뷰 PT 넘 괄호 닫고 나누기 어치뷰 넘 PT,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치뷰 PT 넘 바깥에 플롯으로 타입캐스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결과는 소수점을 가지는 플롯의 값이 될 거랍니다. 자, 한번 밑에 주어진 코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TW입니다. 자, 한번 바로 수정을 해볼게요. 우선은 이쪽에서 먼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앞에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타입캐스팅을 한번 해줄게요. 우선은 괄호로 감싸줄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플롯이라고 정의를 내려줄게요. 그러면 PT 넘이라는 건 0번 점, 1번 점, 2번 점, 여기서 불러온 숫자이기 때문에 인티저의 정보죠. 정수입니다. 0, 1, 2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 앞에 플롯이라는 단어를 붙여줌으로써 0.0, 1.0, 2.0 이와 같은 소수점을 가질 수 있는 숫자로 변환이 된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 연산을 보시면 플롯에서, 자, 이것도 개수를 나타내는 정수죠. 플롯에서 정수를 나눠주게 된다면 그 결과로는 플롯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플롯이 먼저 쓰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의 내용이 좀 길 수 있기 때문에 최초 입문 강의 3강 파트 4의 이론편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결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플래그 켜보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아까와는 다른 결과죠. 자, 빛의 반사가 있어서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포인트 넘버를 보시면 숫자가 작은 이쪽은 어둡게 되어 있고 점점 밝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아까 뭔가 결과를 얻어냈는데 실패를 했었죠. 이것도 한번 고쳐볼게요. 타입캐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저 괄호로 우리가 변환시켜주고 싶은 인티저의 값을 감싸줬고요. 그 앞에 플롯을 써주겠습니다. 바깥에 클릭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자, 0번부터 40번까지 점차적으로 밝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나온 거랍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곳에 넘PT가 아니라 다른 숫자가 쓰일 수도 있겠죠. 자, 이제 CG 위키님께서 말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전체 포인트 수 어치뷰 넘PT를 다른 값으로 바꿔볼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흰색이 되는 지점의 위치 또한 바뀌게 될 거랍니다. 자, 한번 바꿔볼게요. 어치뷰 CD는 플롯 어치뷰 PT 넘 나누기 100 입력 바로 해볼게요. 지금부터는 TWA입니다. 자, 이 결과에서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볼 건데요. 지금은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있죠. 이곳의 내용을 10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큰 차이가 일어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의 수가 100개였고 이 수가 100이기 때문에 동일해서 그래요. 여기를 400으로 늘려볼게요. 자, 어두워졌죠. 흰색이 되는 지점이 지금 도달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99번 포인트에 가서 CD의 값이 몇인지 볼게요. 자, 0.25가 채 되지 못했죠. 자, 만약에 이곳의 값이 20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20번 포인트쯤에서 이미 흰색이 될 거예요. 자, 20번 포인트 이상부터는 이미 숫자가 1보다 크죠. 자, 20번 포인트 한번 볼까요? 자, 20번 포인트를 보시면 1인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위는 다 흰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은 내용이죠. 여기서도 한번 다른 숫자로 바꿔볼게요. 1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결과 볼게요. 플래그 눌러서요. 자, 10을 썼기 때문에 10번 포인트에서 이미 1,1,1이 돼서 흰색이고 그 위는 점점 더 밝아질 거예요. 자, 만약에 100이 이곳에 쓰였다면 40번 포인트에서 0.4의 값이 나오겠죠.
흰색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한번 결과 볼게요. 자, 어두운 회색이 나온 걸 볼 수 있고요. 40번 포인트에서 0.4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숫자들을 우리가 임의로 계속 바꿔줘야 한다면, 자, 코드에서 직접 바꾸는 건 좀 불편하겠죠. 자, 이제 CG위키님이 말합니다. 채널. 자, 어트리뷰트 랭글을 사용하다 보면 종종 특정 값을 계속 바꿔주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로운 값을 입력해주는 경우가 생긴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썼던 코드에서 어트리뷰트 CD는 float 어트리뷰트 ptnum 나누기 100, 이 부분에서 100을 다른 숫자로 바꿔줌으로써 3개 영역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코드 입력란에서 직접 숫자를 바꿔줄 수도 있겠지만 코드가 조금만 복잡해지고 길어진다면 그건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소개해드릴 내용이 바로 채널 펑션입니다. 채널 펑션은 벡스코드 입력란 밖에 파라미터의 형태로 값을 입력할 수 있게 UI가 생성이 될 거고요. 그렇게 생성된 파라미터의 값을 입력하면 그곳에 입력된 값이 코드 안의 내용으로 불러 들어와집니다. 파라미터를 만드는 방법으로는 edit 파라미터 인터페이스와 같은 방식도 존재하는데요. 어트리뷰트 랭글에서 채널 펑션 ch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런 방식으로 채널 펑션을 사용하면 코드 입력 후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파라미터를 만들어줄 수 있답니다. ch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 안에는 따옴표 twa 따옴표 닫고 이런 식으로 값을 입력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쓰인 twa는 파라미터의 이름이 됩니다. 어트리뷰트 cd는 float 어트리뷰트 ptnum 나누기 100, 이 식의 100 부분을 채널 펑션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는 twa입니다. 자, 채널 펑션 바로 한번 써볼게요. 좀 전까지는 이 값을 뭐 이런 식으로 10으로 바꿔준다든지 5 아니면 60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숫자를 바꿔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코드를 직접 만지는 건 좀 위험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때 써주는 게 채널 펑션입니다. ch를 써주고요. 이 안에 따옴표를 열어줄 겁니다. 자, 이렇게 따옴표를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원하시는 대로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안에는 파라미터의 이름을 정해줘야 돼요. 지금은 twa라고 이름을 지어서 파라미터를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말했던 UI 슬라이더가 나오고 버튼을 클릭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표현은 이 버튼을 말합니다.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해 줌과 동시에 twa라는 파라미터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슬라이더가 0이라는 값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나누기에 0이 들어가는 건 무한대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오류입니다.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은 0이 아닌 값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값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어떤 차이가 일어나는지 보세요. 자, 값을 올려주고 있는데 1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이 위에선 다 1보다 큰 수가 나오고 있어요. 포인트 1을 가더라도 1보다 큰 값이 나오고 있죠. 이게 1이 되었을 때는 자, 이 내용이 1이기 때문에 어트리뷰트 ptnum의 값 그대로가 나오겠죠. 자, 이곳의 값을 10으로 바꿔볼게요. 자, 색깔이 변하는 게 보이시나요? 20 입력해볼게요. 50 100 100 200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손쉽게 숫자를 바꿀 수 있고 코드에 직접 손을 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코드가 상할 염려가 좀 준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을 이쪽에서도 한번 해볼게요. 자, 원래의 결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곳에 채널 펑션을 이용해 볼 건데요. 채널, 자, 채널의 이름을 써줘야겠죠. 이번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스케일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스케일. 자, 그리고 이 버튼을 눌러줌으로써 이곳에 파라미터가 생성이 될 겁니다. 자, 파라미터가 생성이 되었고요. 자, 디폴트 값은 0에서 1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0으로 나누면 무한대가 나오기 때문에 0이 아닌 다른 수여야 합니다. 자, 1보다 작은 값으로 나눠주면 곱셈을 하는 느낌이 되죠. 그래서 값이 크기 때문에 다 흰색으로 나오는 거고요. 여기의 값도 100 한번 입력해 볼게요. 1000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한 253 한번 써볼게요. 자, 숫자를 입력해 줄 때마다 결과가 상호작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CG위키님이 말합니다. 참고사항인데요. 채널 펑션으로 만들어진 슬라이더의 기본적인 값은 0부터 1 사이의 값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직접 값을 입력해준다면 0에서 1 사이가 아니라 더 큰 값도 더 작은 음수의 값도 입력이 되는 걸 알아두셔야 해요. 이 부분은 나중에 edit 파라미터 인터페이스에서 구체적으로 값을 조절할 수도 있답니다. 자, 이 부분은 실습을 해왔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사인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제 처음으로 펑션다운 펑션을 배워볼 건데요. 바로 사인입니다. 우선은 사인의 펑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려드리기보다 이 펑션을 직접 입력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어트리뷰트 랭글을 하나 만들어줄게요. 어트리뷰트 랭글. 자, 이 결과 밑에 연결을 해서 코드를 입력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좀 더 디테일한 사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어트리뷰트 cd는 사인, 어트리뷰트 ptnum. 자, 결과를 보기 전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예측을 해볼게요. 자, 1, 2, 3, 4 이런 식으로 포인트 넘버가 있죠. 각각의 포인트 넘버에 따른 사인 값이 출력이 될 거고 그 값이 각각의 포인트 넘버의 색깔로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한번 결과 보겠습니다. 자, 뭔가 독특한 형태의 모양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 상태로는 사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다시 한번 사인 펑션을 활용을 해볼게요. 이 결과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포인트들이 일렬로 나열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사인 펑션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포인트의 위치를 바꿔줄게요. 마이너스 10에서 10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격은 0.1 간격으로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포인트의 수가 많아지겠죠. 자, 포인트 사이즈 조금만 줄이도록 할게요. 자, 잘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트리뷰트 랭글이 아니라 다른 어트리뷰트 랭글을 만들어줄게요. 어트리뷰트 랭글 2개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연결해주고요. 런오버는 포인트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자, 이곳에는 이식을 먼저 써볼게요. 어트리뷰트 cd는 사인, 어트리뷰트 ptnum. 결과 한번 볼게요. 자, 검정색, 흰색, 검정색, 흰색 이런 식으로 뭔가 반복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백그라운드 밝게 바꿔볼게요. 자, 보시면 검정색, 흰색, 검정색, 흰색 이런 식으로 반복되고 있는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인이 어떤 그래프를 반환하는지 이미 잘 알고 계신다면 아, 그렇겠구나 싶을 수 있는데 사인이 처음이시라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결과를 보는 건 그 사인이 가지고 있는 진짜 느낌을 받기가 좀 어렵거든요. 자, 새로 만들어둔 어트리뷰트 랭글에 가서 다른 식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트리뷰트 p.y는 사인, 어트리뷰트 p.x. 자, 이 결과 보고 나서 사인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보시면 이런 형태의 파장의 모양을 띤 결과가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어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예정이었겠죠. 자,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사인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백그라운드 다시 어둡게 바꿀게요. 자, 좋습니다. 자, 펑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펑션이라고 하면 주어진 값의 특정 규칙에 따라 값을 반환해 주는 걸 펑션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twa라는 펑션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앞에 쓰인 twa는 펑션의 이름이고요. 이 뒤에 있는 괄호는 인풋을 넣어주는 공간입니다. 자, twa 펑션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규칙을 만들어 볼게요. twa라는 펑션은 곱하기 2를 수행해주는 펑션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럼 이곳에 4가 들어왔다면 twa 펑션의 결과는 몇이 나올까요? 8이 나오겠죠. 자, 좋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후딘이라는 펑션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후딘이라는 펑션은 나누기 5를 하고 나머지를 반환해주는 펑션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후딘이 펑션에 후딘이 7이 들어갔으면 이 값은 몇이 될까요? 2가 되겠죠. 자, 이 부분까지 이해가 될까요? 자, 그렇다면 후딘이라는 펑션에 6.5가 들어가면 값이 뭐가 나올까요? 자, 우선은 6.5를 6.5라는 길이로 볼게요. 5로 나눠줄 거니까 이만큼은 사라질 거고, 자, 1.5는 5로 나눠지지가 않죠. 자, 이 나머지 값 1.5가 후디니 펑션이라는 값의 결과가 될 거예요. 자, 이 부분까지 이해가 될까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나가볼게요. 자, 테스트라는 펑션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테스트라는 펑션은 예를 들어서 0에서 20, 20에서 50, 50에서 80, 80에서 100이라고 이렇게 영역이 나눠져 있고, 결과가 A, B, C, D로서 알파벳을 반환해준다고 가정해볼게요. 자, 이때 테스트 펑션에 77이 들어갔다면, 자, 테스트 펑션 77이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뭐가 나올까요? B가 나오겠죠.
자, 이때 만약에 마이너스 40이 들어간다면 뭐가 나올까요? 자, 테스트 펑션은 0부터 100 사이의 숫자만 결과를 도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40이 되니까 자, 펑션에는 마이너스 40에 대한 결과값이 없죠. 자, 이런 경우에 오류가 나는 겁니다. 자, 이 부분까지도 이해가 될까요? 자, 그렇다면 사인 펑션에 대해서 한번 슬쩍 들어가 볼게요. 이와 같은 원통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펑션의 이름은 SA 펑션이라고 저요. 이름을 지어볼게요. 자, 이런 원통의 노끈을 대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자, A라는 노끈이 있고 B라는 노끈은 좀 더 길게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C라는 노끈은 좀 짧은 녀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 펑션에 A를 넣는다면 A라는 노끈을 이 원통에 대보는 거예요. 자, 이때 됐을 때 끝 지점에 높이 값이 SA 펑션의 결과가 될 거예요. 자, 만약에 이렇다고 했을 때 A라는 노끈을 댔을 때 이 지점의 높이가 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SA 펑션에 A를 넣었더니 1이라는 값이 반환이 될 겁니다. 자, B를 넣기 전에 C를 한번 넣어볼 건데요. 자, SA 펑션에 C라는 값을 넣었더니 자, 이 원통에 이곳에서부터 C를 대보겠죠. 자, 이렇게 되었더니 이곳에 높이 값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1보다 작은 값이죠. 자, 예시로 한번 값을 매겨볼게요. SA 펑션에 C를 넣었더니 뭐 0.45가 나왔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SA 펑션에 B를 넣어볼 건데요. 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한번 대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 기준으로 쭉 따라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보았더니 한 이 정도에서 멈췄어요. 자, 그러면 자, 이 값은 양의 값이 나올까요? 음의 값이 나올까요? 자, 음의 값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자, 높이 값이 우리가 원하는 값이죠. 이쪽이 양수고 이쪽이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0.8 이와 같은 값이 나올 예정이랍니다. 자, 이해가 가셨나요? 자, 지금 우리가 만든 규칙에 따르면 SA 펑션에 수없이 많은 길이의 노끈을 대어볼 수 있을 텐데요. 어떤 한계 지점을 기준으로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높았을 때 지점이 1.2라고 한다면 가장 작을 때는 마이너스 1.2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여기 가장 높을 땐 1.2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기왕이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사인 얘기할 거니까요. 자, 이번에도 새로운 펑션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SB라는 펑션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안에는 노끈의 길이가 들어갈 거고요. 이 노끈을 아까처럼 원통에 대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원통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삐뚤어 보이지만 원입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가장 낮은 지점은 마이너스 1일 거고 가장 높은 지점은 1이 되겠죠. 자, 이때 우리가 구체적인 값을 빡세게 언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x의 값이 0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때 이 높이의 값, 이 값이 우리가 원하는 SB 펑션의 결과죠. 자, 이 높이의 값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노끈의 길이가 점점 길어진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지금 현재 노끈의 길이가 0입니다. 이때는 SB 펑션의 값이 뭐가 나올까요? 0이겠죠. 자, 이만큼 길어졌다고 해볼게요. 값이 올라가고 있죠. 자, 지금도 값이 올라가고 있고 길이가 좀 더 길어졌더니 자, 한 0.6 정도 생각보다 높은 위치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올라가다 보면 가장 높은 지점이 나올 거예요. 자, 이 높이가 1입니다. 자, 이 지점을 지나가면 점점 값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에 다시 0이 될 거예요. 자, SB 펑션의 결과가 x값이 커짐에 따라 올라가서 1이 될 거고요. 반지름의 길이를 아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더니 다시 내려와서 0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린 여기까지 한 거예요. 자, 이 뒤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노끈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데 음수의 값으로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더 길어지니까 가장 낮은 지점 마이너스 1의 높이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0의 위치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S자 모양의 파형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이해가 가시나요? 결국에 우리가 원했던 사인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사인 한번 가볼게요. 자, 사인 펑션 설명 드릴 건데요.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만큼만 그려둘게요.
자, 이렇게 원통이 있을 겁니다. 이때 아까는 이쪽에서 로프의 길이를 쟀죠? 아닙니다. 지금부턴 여기서부터 잴 거예요. 자, 반지름의 길이는 1이고요. 그럼 높이가 1까지가 있을 거고 가장 낮은 지점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이곳에 들어갈 입력값이 커질 건데요. 그러면 0일 때도 있겠고 더 커져서 뭐 한 7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점점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지점의 높이 값이 우리가 원하는 사인 펑션의 결과가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상상을 해볼게요. x 값이 커짐에 따라 사인 x의 값은 0부터 1까지 증가했다가 자, 이만큼 증가한 거고요. 로프의 길이가 길어져서 어느 순간에는 0까지 다시 내려올 거예요. 자, 더 길어졌더니 음수의 값이 나올 거고요. 자, 이만큼의 길이가 된다면 마이너스 1의 지점까지 왔다가 다시 0으로 돌아올 거예요. 자, 이 길이가 한 바퀴를 넘어서게 된다면 자, 한 바퀴 두르고 이만큼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자, 이만큼의 위치가 똑같겠죠? 이런 식으로 사인 함수는 반복이 됩니다. 자, 우리가 길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x의 크기가 0보다 큰 것만 보고 있었는데요. 개념적으로 생각한다면 동일한 패턴이 뒤로도 반복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해가 가시나요? 자, 사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 사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인 펑션. 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부터 길이를 측정할 건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식으로 높이 값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될 겁니다. 자, 음수의 구간도 있고요. 한 바퀴 다 두르고 나면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개념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어 왔을 거고요. 자, 이때 하나만 더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인 펑션은 자, 이쪽만 그릴게요. 높이에 대한 정보라고 했죠? 로프를 이만큼 둘렀을 때 높이에 대한 정보. 자, 그러면 y로부터 높이를 재는 게 아니라 x를 기준으로 이 위치를 측정한다면 뭐가 나올까요? 자, 보세요. 로프를 이렇게 대놨는데 자, 이 지점의 높이에 대한 정보가 사인이었죠? 이건 뭘까요? 코사인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러면 상상해볼게요. 코사인 x에 대한 정보는 자, 로프의 길이가 0일 때 몇일까요? 자, 반지름이 1이라고 가정한다면 1이 되겠죠? 이곳에 0이 들어오면요. 근데 로프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 사인 값은 커졌을 거예요. 이만큼이 사인이고 이만큼이 코사인이니까요. 자, 사인 값이 1에 가까워지는데 코사인 값은 짧아졌죠? 0에 가까워지겠죠? 자, 그리고 사인 값은 자, 이만큼의 위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사인 값은 아직 양수에 있지만 왜냐하면 높이니까요. 근데 코사인의 값은 음수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사인은 이런 형태의 파형이 될 거고요. 코사인은 1에서 시작해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랍니다. 자, 이 부분 이해가 가실까요? 자, 종이에 한번 그려서 상상을 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제가 수학 선생님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부족한 설명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아직 안 했어요. 뭐 라디안이라든지 파이라든지 3.14 이런 숫자가 나왔을 법한데 말씀 안 드렸거든요. 이러한 그래프가 발생하는 이유만 떠올리신 상태로 사인 펑션을 코드에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어떤 값이 들어갔을 때 이쯤에서 반복이 되는구나 이런 걸 한번 파악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요. 자, 후디니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어치뷰트 랭글에 어치뷰트 p.y는 사인 펑션 그 안에는 어치뷰트 p.x라는 값을 넣어줘서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은 겁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원래는 이렇게 생겼었죠. 그때 이 점이라고 가정한다면 x의 값이 0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p.x에 0이 들어와서 자, 녹근 이제 재는 겁니다. 근데 제로죠. 그러니까 0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두루는 둘러서 높이가 생기겠죠. 자, 이런 식으로 늘어날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 이후로 넘어간다면 좀 많이 멀어진다면 그 결과는 내려올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사인에 대한 설명을 할 기회가 앞으로도 많기 때문에 자, 이 정도까지 이해하셨으면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저도 잘 알고 있어요. 3.14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올 법도 하고 180도가 어쩌고저쩌고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한데 이건 차근차근히 앞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CG 위키님께서 바랍니다.
자, 사인이라는 펑션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의 파장의 형태의 값을 반환해줍니다. 백스는 후디니의 진심인 사람들을 위한 거죠. 그래서 라디안이라는 수를 이용합니다. 중고등학교 수학에서의 사인 안에 들어가는 값은 라디안이 아니라 디그리, 각도 값을 이용해왔는데요. 코드를 써야 하는 백스에서는 각도 값이 아닌 라디안이라는 수를 사인 펑션 안에 넣어줘야 합니다. 자, 우리는 사인의 결과로 파장의 형태를 얻었는데요. 이 파장의 간격을 바꿔주고 싶다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파장이 좁아진다거나 파장이 넓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인 펑션 안에 들어가는 값에 변화를 주면 됩니다. 파장이 넓어지길 바란다면 나눠줘서 값을 작아지게 하면 될 거고요. 파장이 좁아지길 바란다면 1보다 큰 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밑에 식을 한번 넣어서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작업하던 곳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결과 한번 볼게요. 자, 지금은 포인트 넘버 같이 볼게요. 포인트 넘버에 따른 사인 값의 결과로 색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0에서는 검정색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 안에 값이 1이나 2가 들어갔을 때는 자, 사인 값의 결과로서 양수를 얻어서 이렇게 흰색으로 나타난 겁니다. 자, 이 값에 변화를 준다면 이 패턴도 모양이 바뀌겠죠. 자, 한번 나누기 2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간격이 좀 변하는 게 느껴지나요? 3 넣어볼까요? 자, 간격이 또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곱하기 2를 해볼게요. 자, 간격이 변하는 게 느껴지시나요? 자, 이거를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이쪽이. 자, 먼저 나누기 2 해볼게요. 자, 간격이 넓어진 게 느껴지나요? 나누기 3 해보겠습니다. 간격이 점점 넓어지고 있죠? 나누기 5 해볼게요. 자, 나누기 10 해볼게요. 자, 간격이 점점 넓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결과 말고 여기서도 한번 해볼게요. 자, 곱하기 2 해보겠습니다. 자, 간격이 좁아졌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원통을 두른다고 표현을 했고 이 높이가 사인 값의 결과라고 했는데 자, 더 빠른 속도로 원통을 감겠죠? 그러면 원래라면 이만큼 둘러싸야 되는데 한 바퀴를 다 둘렀기 때문에 자, 이런 그래프가 2배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가시나요? 자, 이곳에 4를 써볼게요. 간격이 절반 좁아질 거예요. 자, 보이시나요? 자, 그럼 나눠볼게요. 자, 나누기 2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원래는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2를 나눠주니까 간격이 넓어졌죠? 또 3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간격이 더 넓어진 게 보이시나요? 자, 이러한 작업을 수차례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운 게 있죠. 바로 채널 펑션입니다. 채널 펑션을 한번 다뤄볼게요. 채널 써주시고요. 스케일이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자, 지금 스케일의 값에 디폴트 값인 0이 들어갔기 때문에 무한대가 돼서 오류가 난 거고요. 1을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값을 늘렸다 줄였다 해볼게요. 자, 한번 값을 올려보겠습니다. 자, 나누는 값이 커지니까 간격이 넓어지고 있고요. 나누는 값이 줄어드니까 자, 값이 곱해지는 느낌이죠. 속도가 빨라지면서 간격이 좁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해가 가시나요? 자, 채널 펑션 이용한 걸 원래 작업하던 곳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이곳에 나누기 해주고요. 채널 이름은 스케일이라고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버튼 눌러서 파라미터를 생성해 볼게요. 자, 0이기 때문에 오류가 난 거고요. 1부터 작업을 해볼게요. 자, 값을 줄여보겠습니다. 값을 줄였더니 자, 뭔가 변화가 있죠. 값을 늘려볼게요. 자, 패턴에 변화가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드상에서 이렇게 패턴이 변하는 걸 보고 있을 때는 뭐가 불편하다,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사인 값에서 받아들이는 숫자 정보는 자, 인풋으로 받는 숫자는 플롯의 정보가 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어치뷰 pt num을 어떠한 수로 나눠준다면 어치뷰 pt num이 정수의 수죠. 정수의 수가 먼저 쓰여 있고 그 뒤에 플롯의 정보로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정수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치뷰 pt num 앞에 타입캐스팅을 해주는 게 훨씬 안전해요. 자, 우리의 결과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인 안에 들어가는 값이 플롯이길 바라기 때문에 어치뷰 pt num 앞에 타입캐스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괄호로 묶어주고요.
플롯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사실 우리 눈에는 큰 차이가 보이진 않을 거예요. 뭐 아까보다 훨씬 부드럽다, 뭐 이런 느낌이 들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훨씬 안전한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인 펑션 안에는 플롯의 값을 넣어주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자,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채널 펑션 활용해서 스케일을 한 것도 했고, 여기에서 타입캐스팅 하는 것도 했기 때문에 맨 마지막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 문장 CG 위키님 말투로 안 바꾸고 제가 바로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 문장은 무엇이냐면요, 사인 안에 들어갈 이 녀석을 변수로 바꿔준 겁니다. 자, 우선은 따라서 한번 쳐볼 건데요. 자, 어치별 랭글 복사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플롯의 변수인 f라는 녀석을 만들어낼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값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복사해서 붙여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문장을 닫아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은, 자, f라는 게 정의가 됐죠? f로 바꿔주겠습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CG 위키님께서 말합니다. 변수. 사실 고민을 많이 해봤답니다.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1일차에 넣을지 아니면 그 뒤에 넣을지 말이죠. 그럼에도 랭글러 여러분은 지금 후디니의 진심이니까 오늘 말씀드려도 해내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앞서 이용했던 것처럼 앞에 골뱅이 어트리뷰 표시가 붙은 내용들은 어트리뷰 속성입니다. 어트리뷰는 결과로서 남고 우리는 입력하고 쓸 수 있다는 걸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미리 있는 어트리뷰에 값을 적용하고 계산을 해가면서 원하는 결과를 받는 그런 순서가 아니고요, 필요한 계산을 모두 마친 다음에 그 결과로서 어트리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계산에 도움이 될 무언가를 설정하고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variables, 변수입니다. 변수는 어트리뷰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플롯인지 인티저인지 벡터인지 사용자가 정해줄 수 있어요. 마치 어트리뷰처럼 우리가 지정한 단어 그 자체로 연산이 가능해집니다. 자,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 변수라는 녀석은 지금 이용 중인 코드가 적히고 있는 어트리뷰 랭글 안에서만 역할을 합니다. 다음 노드로 넘어갈 때 그 변수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어트리뷰과 변수의 가장 큰 차이점이랍니다. 자, 꼭 기억해주세요. 변수는 임시 정보로서 현재 어트리뷰 랭글 안에서만 그 값이 존재합니다. 다음 노드로 그 정보가 넘어가지 않아요. 처음에는 변수와 어트리뷰이 구분이 잘 안 돼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주세요. 자, 지금부터는 TWA입니다. 자, 변수와 어트리뷰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최초의 문 강의에서 굉장히 딥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 상단에 카드로 남겨둘게요. 꼭 가서 보고 오시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밑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원래 작업하던 이쪽 말고 라인으로 작업했던 여기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트리뷰 랭글 하나 새로 꺼내줄게요. 자, 플래그 켜주고요. 자, 코드를 입력을 할 건데 원래라면, 자, 변수를 이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썼다면 이렇게 썼을 거예요. 자, 이 부분 할 겁니다. 어트리뷰 cd는, 자, 사인 펑션을 이용할 건데 그 안에 어떤 값을 넣을 거냐면요, float 어트리뷰 p.x를 채널 스케일로 나눠줄 거예요. 자, 그러면 어트리뷰 p.x를 채널 스케일로 나눈 이 값을 사인 펑션에 넣어서 색깔로서 보겠다는 뜻이죠. 자, 한번 파라미터 만들어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검정색으로 나온 이유가 스케일의 값이 0이기 때문에요. 1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보시면 검정색과 흰색이 반복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스케일의 값이 바뀜에 따라 간격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커지면 더 넓어지겠죠, 간격이.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사인 펑션 안에 어떤 값을 집어넣을 건데, 자, 어떤 값이 들어갈지에 대해서 변수로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위에 input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선 f라고 했는데 저한테는 공감이 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input으로 바꿔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input이라는 변수가 있다고 정의를 내려줄 거예요. 자, 이때 이 input이라는 변수가 벡터인지 플롯인지 인티저인지 정해줘야 합니다. 이걸 타입캐스팅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앞서서 어트리뷰의 타입캐스팅을 해줄 때는 괄호를 썼는데 변수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플롯이라고 써줄 수도 있겠고요, 인티저는 int 이렇게 써줄 수도 있겠고요, 벡터라면 벡터 이렇게 써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플롯의 값을 원하기 때문에 플롯이라고 써줄게요. 자, 그리고 문장을
자, 그리고 이제 이 값을 입력해 줄게요. 자, 이곳에는 input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되겠죠. 변수를 불러다 쓰면 되니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input 값이 뭔지 내용을 써주도록 할게요. float attribute p.x. 자, float attribute p.x라고 쓰여 있지만 밑에 보시면 float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사라져 있죠. 그 이유는 attribute p.x의 결과 자체가 float이기 때문에 안 써도 됩니다. 자, attribute p.x를 나눠줄 건데 뭐로 나눠줄 거냐면 채널 펑션으로 나눠줄 거예요. 채널 스케일이라는 녀석으로 나눠줄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런 식이 필요가 없겠죠. 앞에서 input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input을 써주면 됩니다. 자, 이미 정의가 된 input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앞에는 굳이 float이라고 따로 정의를 안 내려줘도 돼요. 그냥 변수의 이름인 input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차이가 없고 잘 작동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스케일의 값에 따라서 input이라는 변수의 값이 바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때 sign이라는 펑션 안에 twa라는 값을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결과를 한번 볼게요. 자, 오류가 발생했죠. 그 이유가 뭘까요? twa라는 변수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있는 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twa라는 변수가 있다고 정의를 내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어트리뷰트를 먼저 배우신 분들 중에서 모든 계산 과정을 어트리뷰트로서 남기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트리뷰트를 만들어주면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에 그 결과가 차곡차곡 쌓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시기 길어지다 보면 불필요한 정보는 없애주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자, 임시로 쓰게 될 정보 같은 경우엔 변수를 이용을 하고 꼭 남겨주고 싶은 정보는 어트리뷰트로 변환해주고 이런 걸 여러분이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 연습은 정말 TWA 최초의 문강의 3강 파트 4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듣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제가 오늘 진도 나갈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엑서사이즈가 있고 밑에 다른 내용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부딪히고 머리 싸매고 끙끙 알아보셔야 돼요. 자,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TWA 후디니의 정석과 함께하는 조이오백스 1일차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2일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생각보다 1일차의 내용이 굉장히 길었어요. 이렇게까지 길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는데 굉장히 길었던 이유는 CG 위키님께서도 백스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여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다루셨어요. 저도 이 마음이 너무너무 이해가 갑니다. 이제 2일차부터는 구체적인 펑션을 좀 다루기 때문에 강의의 길이는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스피디하게 나가는 걸 저도 바라기 때문에 여튼 고생 진짜 많으셨고요. 2일차에서 뵐게요. 모든 랭글러를 위하여. 아, 힘들어.